안녕하세요. 저는 Z컴퓨터 클라우드의 최승림이라고 합니다. Z컴퓨터 클라우드는 혁신적인 클라우드 전환 도구와 서버리스 클라우드 재해복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클라우드 자동 마이그레이션 기술 및 클라우드 재난복구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자동 마이그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 네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 워크로드별로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잡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리고 이 기술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화하여 간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최적화된 클라우드 전환은 단순히 이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최적화를 위해서는 마이그레이션도 생명주기를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에즈이즈 온프레미스 상태를 처음부터 리플랫폼, 리팩토링에서 전환하는 것보다는 일단 리호스트로 클라우드로 쉽고 빠르게 전환을 한 후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운영을 하면서 리플랫폼이 맞는지 리팩터가 맞는지를 결정을 해서 2단계로 최적화된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별로 리플랫폼을 할지, 리팩터를 할지, 리퍼저를 할지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클라우드 최적화 여정을 위한 첫 걸음인 리호스트, 즉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 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운영 서비스를 리호스트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 환경 및 전환 환경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VMware 기반의 P2V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해 본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의 물리 서버를 VMware라는 가상 서버로 쉽고 빠르게 재설치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해왔고 현재도 VMware 기반으로 서비스를 전환할 때는 P2V 방식을 통해 리호스트를 먼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같은 유사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소스 머신을 OS,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까지 가상 디스크 폼에서 만들어 두고 그거를 NHN 클라우드나 아니면 예를 들어 아마존 클라우드나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리프트 앤 시프트로 옮기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왜 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예전에 있던 VMware 쪽의 P2V처럼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VMware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소스 머신에 피지컬 머신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가 일반화되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전환 환경이 1000가지가 넘을 정도로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복잡한 전환 환경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다양한 환경을 개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클라우드 전환을 하면 보통 서비스를 전문 인력을 통해서 재설치나 재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말이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그 클라우드 전환 문제 어려움 때문에 많은 시간, 비용, 인력을 통해 서비스를 재설치하지 않아도 마이그레이션 생명주기에 맞춰 리호스트, 리프트 앤 시프트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복잡한 소스 환경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소스 애그노스틱 이미징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애그노스틱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구애받지 않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스 애그노스틱 이미징 기술 용어가 어려우시면 특정 클라우드나 하이퍼바이저에 종속적이지 않는 독립적인 가상 디스크 파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1000가지가 넘는 복잡한 디지털 전환 환경을 하나의 논리적으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Z컴퓨터 클라우드가 이 .gr라는 형태의 소스 애그노스틱 이미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스가 물리 서버가 됐던 아마존이 됐던 가상화가 됐던 마이그레이션 카피 단계인 이미징 단계를 뜨면 .gr라는 이미징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합니다. 이 .gr가 왜 중요하냐면 소스 머신과 상관없이 타겟이 NHN 클라우드라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웠던 이유는 이 1000가지가 넘는 케이스를 다 해결을 해줘야 되지만 gr라는 이미지가 이제 되는 순간 1:1 마이그레이션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GR to NHN 클라우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스 머신이 물리 서버이든
가상화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상관없이 결국엔 .지아 to NHN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절차로 원투원 마이그레이션 환경으로 만들어서 될 수밖에 없는 마이그레이션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Z컴퓨터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이고 애니 투 애니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필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한 전환 환경을 단일 절차로 한다는 게 원래는 말이 쉽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작동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전환 및 관리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애그노스틱 플랫폼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럼 애니 투 애니라는 단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 애그노스틱 플랫폼 기술에는 소스 애그노스틱 이미징 기술과 애그노스틱 복구 기술이 필수적인데 Z컴퓨터 클라우드는 소스 애그노스틱 이미징 기술과 클라우드 애그노스틱 마이그레이션 복구 기술 이 두 가지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스 애그노스틱 이미징 기술은 소스 머신의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까지 실사용 데이터만 압축하여 지하 파일로 만들게 됩니다. 실제 사용 용량만 가지고만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이 형태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해당 지하 이미지 파일 안에는 예를 들어 윈도우인 경우 C 드라이브가 통째로 들어있고 리눅스인 경우 루트 파티션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NHN 클라우드로 복사해서 전환을 한다면 소스 환경의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의 종속적인 문제로 인해 인프라 환경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에는 VM이 블루스크린 나거나 아니면 커널 패닉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누군가 인프라 환경에 맞게 NHN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운영체제의 드라이버 및 부트로더 등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기적 환경에 대한 맞춰주는 기술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술인 클라우드 애그노스틱 마이그레이션 복구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소스 애그노스틱 이미징 기술과 클라우드 애그노스틱 복구 기술을 결합하여 1000가지 이상의 이기종 전환 환경을 지하 투 NHN 원투원 마이그레이션 절차로 만들어 복잡한 마이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NHN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절차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인프라 보안을 위해 보통 고객 전용 포탈을 구성을 한 후에 온프레미스이든 가상화이든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 환경이든 상관없이 운영하는 서버에 조그마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합니다. NHN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전환할 기본 VM을 만들고 조그만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이 마이그레이션 포탈에 운영하는 서버 세대와 NHN VM 세대가 이 웹 포탈에 보이게 되고 간단한 마이그레이션 마법사를 통해 윈도우즈 2016을 NHN의 윈도우즈 2016 VM에게 CentOS 7을 NHN의 CentOS 7에 우분투 18을 NHN의 우분투 18 VM에 클릭해서 매핑만 하면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진행을 합니다. 해당 절차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이그레이션은 클라우드 사업자인 NHN 클라우드의 기술 지원 없이도 사용자 레벨로 진행이 가능하고 소스 환경 상관없이 동일한 절차로 마이그레이션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NHN 클라우드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든 신규 버전이 나오든 상관없이 동일한 절차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생명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랜섬웨어라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재난복구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우드 재난복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Z컴퓨터 클라우드는 서버리스, 즉 DR 서비스 운영 시 서버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서버리스 클라우드 재난복구 서비스를 국내 유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복구 서비스에 대한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거의 10년 전부터 실력이 있는 분들이 구성한 1세대 재해복구 환경은 보호 대상 서버가 100대이면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도 동일한 머신을 100대를 구매를 해서 1대1로 구성을 하는 게 표준 재난복구 구성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VMware라는 엄청난 기술이 발표가 되면서 대상 물리 서버가 100대임에도 불구하고 물리 서버는 실제로 5대나 10대나 이제 준비를 하고 가상 머신을 100대만 만들어주면 매니 투 원으로 이제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1세대 재해복구 대비 최소 50%에서 많으면 80%까지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VMware로 재난복구 서비스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VMware보다도 더 누가 봐도 이제 싸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VMware 기반의 DR 환경 구성은 VMware를 일단 먼저 사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 서버도 일단 돈 주고 사야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 대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온디맨드 서비스, 즉 사용한 만큼만 내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VM을 만들어서 복구를 하면 VMware로 이제 미리 구성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비용 절감이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온디맨드 서비스, 거기에서 힌트를 받은 게 서버리스 클라우드 재복구 기술입니다. 평상시 지하 이미지만 스토리지 상에 이제 저장해 두고 모의훈련이나 재복구 상황이 발생 시에만 VM을 만들어서 복구를 하게 되면 VMware 기반의 재복구 솔루션에 비해서 최대 90%까지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좋은 것들을 왜 안 할까요? 이 싸고 좋은 이 클라우드 기술은 이미 팬데믹을 지나서부터 보편화가 이미 되어 있어 어느 누구도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데는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 재난복구 서비스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소스 환경이 점점점 멀티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바뀌면서 클라우드를 했을 때는 에도 복구해야 될 전환 케이스가 역시 1000가지가 넘도록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상 서버가 100대라고 가정을 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면 운영하는 데이터는 다 날아가지만 다행히 그래도 클라우드 쪽에는 데이터가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0대 중에 5대가 만약에 복구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재난 복구 상황에서의 정상적인 서비스는 가능할까요? 아마도 워크로드가 보통 서비스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95대도 서비스가 작동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복잡한 환경에 복구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비용이 80%, 90% 절감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재난복구 서비스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Z컨버터 소스 애그노스틱 이미징 기술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 리커버리 환경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달라서 하이퍼바이저가 달라서 아니면 디스크 포맷이 달라서 아니면 또 위에 뭐 32비트, 64비트 환경이 달라서 뭐 바이오스나 UEFI 모드가 달라서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그 복구 실패했던 높은 부분을 이 .지하라는 포맷을 이용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이런 복잡한 환경도 복구하는 환경이 지하2 NHN 클라우드로만 단일화되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에 저희가 지하2 NHN 클라우드에 대한 테스트를 사실 1000번도 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단일화된 환경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해주는 서버리스 클라우드 재난복구 솔루션에 대한 복구 성공률은 단연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스 애그노스틱 이미징 기술, 즉 지하 이미지 포맷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디스크 포맷이든 NAC 디스크 타입인 Q-Core2 포맷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말은 결국에 어떠한 하이퍼바이저이든지 NHN 클라우드 하이퍼바이저인 KVM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고 그럼 결국엔 온프레미스에서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및 멀티클라우드 환경도 지하 형태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NHN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고 또한 그 반대로 NHN 클라우드에서 다시 어떠한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인프라 종속성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이든 어떠한 클라우드 환경이든 NHN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통합 재난복구 서비스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마 처음에 단지 이 그림을 보면 진짜 될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 저희와 같이 애그노스틱 이미징 기술을 이제 통해서 다시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제는 이 그림이 이제 가능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멀티 인프라 환경,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NHN 클라우드의 하나로 클라우드 DR 싱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게 가능합니다. NHN 클라우드에 대한 재복구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운영 서버 및 NHN 클라우드의 전용 클라우드 DR 포털을 구성한 후에 운영 환경 상관없이 운영 서버에 동일하게 조그만 에이전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럼 에이전트를 통해 운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까지 단일화된 지하라는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서 DR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되고 평상시에는 이 지하 이미지만 보관을 하고 있다가 모의 훈련 및 재복구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 NHN VM을 생성한 후에 복제된 지하 이미지를 카피해서 재설치 없이 복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수가 많거나 추가적인 자동화 구성이 필요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IAC 도구인 테라폼이나 앤서블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여러 대로 동시에 전환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클라우드 자동 마이그레이션 데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데모는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먼저 컨셉을 설명드리고 실제 데모 영상을 저희가 녹화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데모는 아마존, 네이버, VM웨어의 소스 머신을 NHN 클라우드의 VM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을 실제 비디오 데모로 이제 준비했습니다. 웹에서 클릭해도 쉽게 마이그레이션이 되지만 자동화 마이그레이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백그라운드로 테라폼 스크립트 이용해서 동시에 마이그레이션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존 인스턴스를 NHN VM으로 넘기고요. 그 네이버 VM을 NHN VM으로 넘기고 저희가 VM웨어 가상 머신을 NHN으로 동일한 절차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도록 그 데모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건 세부적인 거는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동영상은 저희가 AWS, 네이버, VM웨어에 각각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간단한 웹 서비스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AWS 같은 경우는 AWS 웹페이지가 보이고 네이버는 네이버 관련된 웹페이지가 보이고 VM웨어인 경우에는 VM웨어 웹페이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왔습니다. 이런 복잡한 퍼블릭 클라우드, 국내 클라우드, 가상 환경을 저희가 쉽고 빠르게 NHN 클라우드로 넘기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AWS, 네이버, 이 VM웨어 이 서비스를 NHN 클라우드로 이제 한 번에 이제 VM을 만들면서 이제 전송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만들어놨던 테라폼 코드를 간단하게 이제 실행만 하게 되면 이 반짝하는 실행하는 동안에 그러면 NHN 클라우드에서 이제 세대의 이제 정상적인 가상 머신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가상 머신이 생성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 되고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아까 저희가 AWS, 네이버, VM웨어를 자동으로 NHN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거는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포탈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행 상태를 한 번에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넘기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빠르게 넘기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하는 절차는 이미징 단계, 리플리케이션 단계, 컨버팅하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단계로 나뉘게 되고요. 이미징하는 단계는 .gr라는 이미지 형태로 만드는 단계를 이미징 단계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징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리플리케이션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리플리케이션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컨버팅 한 단계가 다 자동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지금은 저희가 세대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를 자동으로 진행을 했지만 만약에 100대나 1000대를 만약에 동시에 진행하고 싶다 그것도 동일한 절차로 간단한 테라폼 스크립트를 위해서 일일이 클릭하지 않고도 다 자동화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실제로 한 대를 진행하든 여러 대를 진행하든 그 인프라 환경에 최적화되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어진 마이그레이션 기간 안에 최소한의 이제 마이그레이션 절차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 절차는 각 개별적으로 이제 병렬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마이그레이션 끝나면 개별로 서비스를 이제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실제 해당하는 데모는 실제로 퍼블릭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서 넘기는 절차로 요 세대 넘길 때는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실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완료가 되면 실제로 NHN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머신 상태를 보면 저희가 소스 서버에 올려놨던 AWS 웹 서비스가 그대로 동일하게 이제 NHN VM도 웹 서비스가 그대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웹도 동일하게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VM웨어 웹도 동일하게 이제 올라가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스 서버에 대한 OS나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든 상관없이 이 지하라는 이미지만 만들어 놓으면 언제 쉽게 지하라는 이미지 만들어서 컨버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업무 서비스를 재설치하지 않고도 이렇게 데이터를 카피하듯 이제 업무 서비스를 이렇게 카피해서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진행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젠트 데이터 사업본부에서 컨설팅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용우 팀장입니다. 오늘 9번째를 맞이하는 NHN 클라우드온에서 엑스퍼DB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글로벌 시장에서 오픈소스 DBMS에 대한 동향,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 그리고 인젠트 엑스퍼DB와 주요 구축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DBMS 동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보시는 장표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그래프가 오픈소스 DB에 대한 인지도 변화이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반대로 상용 DB에 대한 인지도 변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초에 한 10년 전에는 오픈소스 DB가 상용 DB의 절반 수준에 밖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오픈소스가 처음으로 역전을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간극을 벌려나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DB가 그래프 DB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NoSQL이나 NewSQL 같은 다른 여러 가지 DB들이 있는데 그 업무 환경에 맞게끔 많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오픈소스 DB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DB를 옥석을 어느 정도 가려야 된다는 이런 숙제는 항상 남아있죠. 여러 가지 DB들의 업무를 구성하는 DB들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여전히 RDB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70% 이상이 RDB로 구축되어 있고 RDB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그런 상황이 가장 잘 나타났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1위부터 4위까지 4개 DBMS를 보시면 1위부터 3위까지는 우선은 RDB 중에서도 전통적인 상용 DB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오픈소스 DB, 포스트그레스QL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상용 DB들의 인지도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반면에 오픈소스 DB, 포스트그레스QL의 인지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승 여력을 바탕으로 지난 5년 동안 올해 DBMS로 총 3번 선정될 만큼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DBMS 시장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오픈소스 DBMS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장 오래된 개발 기간, 포스트그레스QL이라는 이름으로만 30년 이상이 개발이 됐고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40년 이상도 개발이 된 이런 DB이고 오랜 기간 개발되고 안정화돼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많이 확보하게 돼서 다른 여러 DBMS를 개발하는데 모태가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이베이스라든지 SQL 서버 그리고 AWS 오로라 같은 이런 상용 DB들의 모태가 된 그런 DB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DB의 한 가지 요건 중에 커뮤니티 활동을 얼만큼 잘 활발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요건이 하나가 있는데 글로벌에서도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오픈소스 DB가 바로 포스트그레스QL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가장 많은 최다 SQL 기능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SQL 표준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풍부한 데이터 유형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형화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가장 많은 SQL 기능을 지원한다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DBMS 자체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 공수도 그만큼 줄어들 뿐더러 그리고 DBMS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이나 안정성 면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다 표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DB들에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전환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표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 DB도 그만큼 친숙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최근에는 데이터 유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죠. 비단 RDB가 처리하는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NoSQL 같은 이런
다큐멘트 형태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데이터 유형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바로 PostgreSQL입니다. 그 밖에도 그 기존의 다른 이미 익히 알려진 다른 오픈소스 DB들이랑 조금 다르게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최적화된 이런 기능이라든지 성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테이블 파티셔닝이라든지 병렬 쿼리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능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실제로 업무에서 내가 사용하는 분들이 이 제품은 좋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가 선호하는 DBMS 2위에 선정되었는데 1위에 선정된 레디스보다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향후 사용하고 싶은 DBMS 1위에 당당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기존의 그 흐름으로 봤을 때 개발자들이 선호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향후 이제 앞으로 10년이나 그 이상 그 이후에는 이제 PostgreSQL이 조금 더 업무적으로 많이 커버리지를 할 거고 새로운 많은 시스템들이 다 PostgreSQL 기반으로 구성이 될 거라는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인젠트 엑스퍼DB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에서 그 PostgreSQL이 얼마나 좋은 DB인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 DB가 굉장히 좋은 거는 알고 있지만 이거를 직접 내가 도입해서 쓰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자체가 많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학습해서 내가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도 있고요. 기존에 상용 DB나 이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오픈소스는 상용 DB 대비해서 굉장히 그 관리 툴이 많이 개발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엑스퍼DB라는 플랫폼 형태로 이런 니즈들을 다 해소를 하자, 그런 취지로 우선 개발이 되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일반적으로 DBMS를 도입하게 되면 DBMS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암호화 필수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업 복구 솔루션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같은 이런 그 서드파티 기능들이 다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필요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도입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관리 포인트가 우선 여러 그 포인트로 산재가 되기 때문에 장애 시나 이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좀 해소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마다 다 비용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상승을 하고요. 장애 처리도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엑스퍼DB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PostgreSQL 기반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지 통합 관리, 데이터 암호화 같은 이런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패키징한 형태로 저희가 엑스퍼DB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제품을 떠나서 이 제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미팅 자리들이 많은데 엑스퍼DB는 플랫폼이지 DBMS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저희 엑스퍼DB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워딩을 저희가 선택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PostgreSQL 커뮤니티 버전을 DBMS 엔진을 그대로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서드파티도 같이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 말 그대로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서드파티 기능들 몇 가지를 좀 중요한 것들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선 통합관리 측면에서 데이터 암호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암호화라는 거는 그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고, 저희도 상용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DB 암호화 기능이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고요. 완전한 키 분리를 통해서 안정성을 많이 높였고, 그 밖에도 감사 리포팅이라든지 접근 제어 이런 별도의 그 기능들도 다 통합적으로 다 함께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API 방식 그리고 DB API 방식 두 개를 혼용한 하이브리드 형태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강도도 국정원에서 권고하는 이런 표준 암호 모듈에 대한
지원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그 암호 모듈 보안성에 대한 인증도 받은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그 안정성, 그 가용성을 위해서 백업 복구도 반드시 필요한 기능인데, 보시면 그 데이터만 백업하는 논리적인 백업이라든지 전체적인 구조를, 파일 단위의 구조를 백업하는 물리적인 백업, 그 전체 백업, 중분 백업 이런 형태의 물리 백업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VM 단위의 백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베어메탈 백업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백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 관리를 통해서 스케줄링과 연동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은 마이그레이션 기능인데요. 저희가 오픈소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레가시 DB로부터 전환해야 되는, 데이터를 전환해야 되는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별도로 개발한 기능인데, 지원하는 DB는 오라클, MS SQL, MySQL 같은 널리 사용하는 이런 상용 DB들, 그리고 오픈소스 DB들도 대부분 지원을 하고요. 우선 오브젝트 관점에서의 전환은 기존의 그 레가시 DB의 그 구조들이 있을 거예요. 테이블이라든지 인덱스, 시퀀스 같은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구조를 우선은 PostgreSQL, 엑스포DB와 호환되는 구문으로 변환을 하고 자동으로 변환이 되고요. 변환한 채로 이제 타겟 쪽에 그 구조를 만들어주고,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레가시에서 그대로 읽어서 타겟 쪽에 타겟 쪽 포맷에 맞는 데이터 타입을 적용해서 저장까지 해주는 이런 형태로 자동화된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전환 이후에는 이제 정합성 리포트를 통해서 정합성 검증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몇 가지, 통합관리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몇 가지 기능들만 말씀드렸는데, 그 밖에도 AWS 상에서 오토스케일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CDC 기능, 그리고 스케줄링 같은 그런 기능도 별도로 편의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게 저희 그 웹 기반의 통합 관리입니다. 그리고 DBMS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전용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희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UI 형태를 가진 모니터링 솔루션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요. 리소스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리고 세션 모니터링, 락 감시 같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리고 탑 SQL, 그리고 세션 관리 같은 것들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에 직접적으로 성능에 영향을 미친 어떤 지표들이 한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20가지 정도 되는 지표들을 임계치를 정해서 경고 알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제공하고 있고요. SMS 서버가 있다면 연동해서 그 알림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통합 모니터링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현재는 CS 버전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웹 기반의 모니터링도 추가로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DBMS 하면은 그 안정성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되잖아요. 보통은 뭐 DB 이중화를 통해서 이런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저희도 그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그 가용성 구성을 합니다. 액티브 서버는 리드, 라이트 처리가 가능하고요. 스탠바이 서버는 리드 온리 처리만 가능하고, 스탠바이 서버는 액티브인 상태로 보셔도 돼요. 전통적인 그런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가 아니고 스탠바이 서버가 상시 구동되어 있는 액티브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액티브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구동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페이로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스탠바이 서버 쪽으로 리드 온리 트랜잭션을 분산하는 이런 형태로도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잭션 자체가 비율을 보면 라이트 같은 경우가 거의 2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리드 트랜잭션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드 트랜잭션을 더 많은 스탠바이 쪽으로 분산하는 형태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이라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액티브랑 스탠바이는 실시간, 거의 관리자가 체감할 수 없는 이런 실시간 동기화가 가능하고요. 그 밖에도 그 로그 shipping, 그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서 동기화하는 이런 옵셔널한 방안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스탠바이 서버 여러 대를 구성하고 그 리드 온리 트랜잭션을 분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부하 분산에 대한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L4 장비를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데
L4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일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프록시라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서 리드 트랜잭션들을 스탠바이 서버로 적절히 로드 밸런싱 해주는 이런 기능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DB가 아무리 좋고 그 제품이 좋아도 사실 먼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축 사례들이 배포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 구축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세미나는 공공 쪽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위주의 공공 위주 그리고 좀 실생활에서 좀 접했을 법한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특별한 사례로 이제 금융권 사례도 몇 가지 준비를 했고요. 먼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니아 사업이라고 많이 하죠. 그 공공기관의 업무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이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발주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1차, 2차 사업을 통해서 10개 시스템을 전환을 엑스퍼DB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1차 사업에서 이미 22개 업무 시스템을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 달에 바로 이제 프로젝트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포스트그레스QL 하면은 기존에는 오라클을 전환하는 용도로 많이 오라클 호환성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라클 전환 DBMS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 오라클이나 티베로 그리고 MySQL, SQL 서버 같은 일반적인 상용 DB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이나 큐브리드 같은 마리아DB 이런 DB들도 다 전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우선은 4개의 DBMS를 다 전환을 했고요. 민간 클라우드 전환 사업인 만큼 NHN 클라우드라든지 NCP, KT 클라우드로 다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사업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전환을 더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장표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니아 사업 외에도 가장 먼저 이제 선도적으로 진행한 게 정보자원관리원 사업입니다. 자원통합 사업을 통해서 저희도 가장 많이 구축한 사례인데 한 100여 개 업무 지금 엑스퍼DB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 나올 이제 대구센터 쪽도 저희가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금 이슈들이 있었던 사례이고 저희가 또 대안을 제시했던 이런 사례라서 금융권 사례지만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S은행의 배달앱 서비스예요. 보시면은 최초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매니지드 DB, 그러니까 네이티브 DB로 최초에 선정이 됐었는데 네이티브 DB 같은 경우에 특히나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의 DB일 경우에는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은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는 성능 최적화를 위한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개 이상이 되는데 네이티브 DB 같은 경우에는 그 파라미터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 환경에 맞춰서 이 DB를 최적화된 상태로 운영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패스워드 복잡도라든지 아니면 패스워드 길이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상의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근데 그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게 매니지드 DB예요. 왜냐하면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 기능 확장을 통해서 이런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매니지드 DB 같은 경우에 파일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들 때문에 기존에 이제 네이티브 DB에서 저희 IaaS 기반의 엑스퍼DB로 구축한 이런 사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네이티브 DB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능 측정, 성능 BMT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동일한 스펙에서 성능이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을 그대로 활용해서 성능을 좀 최적화되게 사용하시는 이런 대안이 IaaS 기반의 엑스퍼DB를 설치하는 이런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실생활에서 접해보셨을 법한 이런 사례들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공무원증이 모바일로 들어갔잖아요. 신분증이 모바일로 들어간 첫 사례인 거고
그리고 대고객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로는 처음으로 이제 그 운전면허증이 모바일로 들어갔죠. 그 시스템을 저희 엑스퍼DB로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이고요. 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간접적으로라도 저희 엑스퍼DB를 사용하시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전 국민이 다 사용하지 않으실 수 없는 사례예요. 보시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례인데 기존의 오라클 엑사데이터로 운영하던 거를 그 오픈소스로 전환한 사례고요. 데이터 사이즈 자체도 120TB로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하면은 약간 소규모의 업무라든지 그 영향도가 굉장히 낮은 업무에 많이 적용하는 걸로 잘 알고 계신데 120TB는 정말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면 트랜잭션 양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환자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각 병원들의 데이터도 다 연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트랜잭션이 많은 사이트인데 이 시스템도 오픈소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도 저희가 구축을 하면서도 조금 특별한 사례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오라클 엑사데이터 전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S금융투자 쪽에서도 정보계 시스템 2개를 이제 전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 캠페인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리스크관리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둘 다 정말 정보계 데이터예요. 기존의 오라클 엑사데이터로 사용하시던 사례인 거고, 그리고 데이터 양은 20TB에서 40TB 사이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 기존에는 그 DW라고 하면 전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오라클 엑사라든지 사이베이스 IQ 같은 몇 개 안 되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오픈소스, 그것도 포스트그레스QL로 전환한 저희 입장에서는 첫 사례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가장 먼저 전환을 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젠트와 엑스퍼DB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품 관점에서 GS 인증 1등급 획득한 신뢰성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암호화 모듈에 대해서는 국정원 인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그 특허 획득, 그리고 공공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그레스QL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커뮤니티 활동을 잘 하는 그런 오픈소스 조직인데요. 거기에 저희 인젠트가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전문 기술 지원 기업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인젠트 자체 인력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지방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인젠트와 동일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끔 파트너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파트너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엑스퍼DB를 도입하는 기관뿐만이 아니라 파트너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을 충실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내재화, 기술 내재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국가 기관 중에 DW 시스템에 대해서 오라클과 그 BMT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약간 그 엑스퍼DB가 성능이 극단적으로 많이 나온 사례들이 많이 그 도표가 준비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업무들에 있어서도 비슷한 성능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도 이제는 그 상용DB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라든지 안정성 측면에서 많이 보완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성숙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 장표를 준비한 이유는 비슷하게 성능을 내지만 이제 인젠트 엔지니어들이 오라클도 잘 이해하고 있고 다른 DB들을 많이 경험한 분들이 포스트그레스QL로 전환했을 때 조금 더 이 DB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성능을 많이 잘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장표로 준비를 했고요. 엔지니어 역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NHN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에도 등재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에 엑스퍼DB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저희 지금까지 엑스퍼DB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오픈소스 DBMS를 선택함에 있어 어느 정도 확정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이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탕보다 달콤하고 귀신같이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할로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한번 할로윈처럼 꾸며봤는데 어떻게 괜찮은가요? 분장이랑? 오늘도 할로윈 사탕보다 더 달콤한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소식을 같이 전할 새로운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플랫폼 개발랩에서 근무하는 김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서님. 데이터 플랫폼 개발랩이면 예전에 출연하셨던 그 신이 주신 목소리, 김준현 님이 근무하시는 그 부서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문서님은 그러면 그 랩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랩에서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데이터가 힘이잖아요. 문서님은 그럼 NHN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은 문서님의 그런 힘을 받아서 한번 힘차게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NHN 클라우드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NHN 클라우드에 블로그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NHN 클라우드 블로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클라우드 용어집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서님, 혹시 클라우드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사탕보다 더 달콤하게 오늘의 클라우드 용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용어,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제공받는 IT 자원과 그 소유권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를 알아보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CSP가 IT 자원을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다수의 이용자가 그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클라우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HN 클라우드, AWS, MS 애저, GCP가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죠. 물리적인 IT 자원을 유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양만큼의 자원을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기에 손쉽게 인프라 확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준님, 근데 기업에 따라서는 자사의 민감한 데이터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사용할 수 없고 만약 기업의 높은 수준의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한다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쉽게 말해서 내가 관리하는 영역에 클라우드를 구축해 사용하는 것인데요. IT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을 모두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보안 컴플라이언스 또한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잘 알려진 것으로는 아마존의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모델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떤 것은 퍼블릭에서 어떤 것은 프라이빗에서 운영해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웹서비스 같이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할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들은 퍼블릭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객 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를 선택해 운영하게 되는데요. 처음 CSP를 선택할 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는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로 퍼블릭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온프레미스 환경과도 유연하고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은 NHN 클라우드가 여러 환경을 아울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좀 느낌적인 느낌이라면 아마 기분 탓이겠죠? 네. 할로윈이라서 귀신에 좀 쓰였나 봐요.
참, 그 문선님은 혹시 몇 년도에 입사하셨죠? 저는 2020년도에 입사했습니다. 2020년도면은 NHN의 기술 컨퍼런스인 NHN 포워드가 온라인으로만 했었을 때군요. 네, 맞아요. NHN이 가진 다양한 기술력을 공개하는 기술 컨퍼런스이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NHN 포워드가 드디어 올해는 서울 삼성동에 있는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바로 열린다고 합니다. 와. 네. 대면으로 진행했던 2019년의 NHN 포워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상상 가시나요? 아니요, 뭔가 상상이 안 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2019년도의 NHN 포워드 스케치 영상을 보고 오시죠. 올해 NHN 포워드는 11월 24일 목요일에 개최되는데요. 지금 바로 NHN 포워드 웹사이트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술 컨퍼런스에서는 약 40여 개의 기술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루 종일 기술 세션만 듣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NHN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도전적인 이야기들을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라운지 토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으로 진행된 작년 NHN 포드도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NHN이 만드는 서비스에 들어간 기술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가 되네요.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있다고 하던데 저도 선물 받을 수 있겠죠? 혹시 선물 못 받으셨으면 제가 하나 선물 드릴게요. 제 선물은 바로 네, 얼른 다음 소식을 전해야겠어요. 안전하고 유연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NHN 클라우드는 금융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NHN 클라우드는 금융권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한금융투자가 증권원 핵심 서비스를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을 위해 NHN 클라우드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신한금융투자의 증권원 핵심 서비스 전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향후 클라우드 기반 금융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도입 및 관련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신한금융투자 증권원 핵심 서비스 등의 NHN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술 바탕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금융 플랫폼 구축 연구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두 회사가 서로 시너지를 내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 하트를 피하고 이렇게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버리시다니, 제 하트 다시 받으세요. 네, 자, 다음은 NHN 클라우드가 퍼블릭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제공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전문 기업인 인제 INC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제 INC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브옵스 기술력, 그리고 서비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NHN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수요가 높은 공공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양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고객사의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 맞춘 클라우드 통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데브옵스, CI/CD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확보와 사업 기회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문서님, 요즘에 많은 IT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 나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종종 IT 뉴스를 보다가 그런 기사를 몇 번 봤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우리의 생활이 비대면으로 변화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IT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대여하기 위해 그전에는 렌트카 업체를 방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차를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기존의 대면 서비스를 IT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요. 현재 IT 컴퓨팅 분야는 국내 대학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인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NHN이 두 팔 걷고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NHN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는데요. 이번에 광주광역시의 두 번째 캠퍼스를 개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캠퍼스요? 그러면 첫 번째 캠퍼스는 어디인가요? 네, 첫 번째 캠퍼스는 바로 지금 NHN의 두 번째 데이터 센터가 건립 중인 경남 김해입니다. 아, 김해 들어봤어요. 그 NHN의 신입사원 교육 과정이 엄청 탄탄하고 재밌다고 소문나 있잖아요. 그런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지난 7개월 동안 연수생 59명을 선발해서 웹서비스 개발 교육 과정을 진행했던 김해가 바로 그 첫 번째 캠퍼스였군요. 네, 맞아요. 광주 아카데미는 조금 특별한데요. 바로 광주에는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 사업 일환으로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 지역 간 IT 역량 격차 문제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IT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NHN 아카데미가 대한민국 대표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끝마치기 전에 문서님, 저희가 새로운 게스트가 오면은 항상 고정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문서님은 NHN 클라우드에 왜 입사하게 되셨나요? 저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웹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회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가 직접 개발하고 싶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으셨다. 그러면은 지금 그 꿈을 어떻게 보면 NHN 클라우드에서 이루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은 문서님이 생각하시는 이 NHN 클라우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NHN 클라우드의 장점이요? 아무래도 국내 최고의 고객 친화적인 클라우드가 바로 NHN 클라우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처음에 했던 멘트 기억하시나요? 귀신같이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이었는데요. 이 말처럼 NHN 클라우드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클라우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듬직한 분들이 바로 NHN 클라우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믿고 안전하게 NHN 클라우드를 한번 사용해 주실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만 마무리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NHN 클라우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NHN 클라우드의 블로그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